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그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여왕한테 받았죠. 그래서 Sir Chris Hunt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알파벳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화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TCI 그 TCI하고 구글을 뭐 영어를 치시면 공개 서한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길지 않아요. 4장짜리고 뭐 아무나 읽어도 되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 갖고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알파벳이 그동안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매년 이뤄왔는데 네. 금년 들어서 매출이 6%로 급격하게 정체가 돼서 슬로우 다운 했는데 비용은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직원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과거 5년 동안 매년 임직원 수가 23%씩 증가해서 지금 19만 명인데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 약간 톤 잘 맞추셨네요. 오늘 뭐 네. 어제 그 제가 이제 보통 아이폰에서 날씨를 체크하는데 네. 오늘 추운 줄 알았지만 하여간 진짜 춥네요, 되게. 오늘 추운 줄 알았지만 진짜 춥다라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추웠는데요, 교수님. 작년. 근데 하여간 따뜻하다가 갑자기 그쵸.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이 체감이 느끼는 게 특히 훨씬 이제 큽니다. 여의도가 이 바람이 아주 세잖아요, 되게. 칼바람이 대단한 곳이죠. 그게 약간 도시 설계 이런 거 할 때도 바람이나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건물 주인과 저 건물 주인이 같지가 않으니까 서로 그런가요? 서로 이점이 있게 뭐 건물을 짓다 보니 이렇게 또 칼바람이 심한 또 여의도라고 제가 합니다. 옛날에 뭐 고객들 만나러 네. 현역일 때 이제 미국이나 이럴 때 출장 가면 맨하탄이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겨울에 이제 미팅 끝나고 다음 미팅으로 뛰어가는데 건물 사이에 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의도가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죠. 맞아요. 그래서 바람이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옷 단단하게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도심의 칼바람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목을 보호하셔야 되니까 이 머플러나 좀 목 올라오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프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하시면서 주제를 딱 2가지를 정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오늘은 인사이트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2번째 주제. 네. 구글 알파벳 주주분들 속 지금 타거든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매크로 뉴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쵸. 여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 파웰이 그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진보 정당의 그 싱크탱크거든요. 되게 이제 되게 존경받는 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마 그 이제 기관은 경제 관련돼서는 주로 노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그쵸. 물론 이제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뭐 전반적인 경제 금융 그 정책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크로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변수가 지금 있어서 다 보는 건 어려운데 꼭 한 가지를 보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냐, 네. 언제 꺾이느냐. 결국 금리는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제가 감히 미국 경제를 이렇게 논한다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대가 2분의 그 견해를 제가 인용을 해서 네. 한 분은 하버드 경제학과, 다른 한 분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의견을 빌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째는 이제 알파벳이 어제도 약간 주가가 약보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그쵸. $95인데 세계 그러니까 세계는 아니죠. 영국의 가장 최대 헤지펀드 TCI, The Children's Investment.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동 그 빈곤국의 아동들한테 이제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수수료 받는 거에 0.5%를 처음부터 기부를 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거에 The Children's Investment의 약자 TCI인데 옛날에 한국 투자를 많이 해서 2003년에 저랑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 창업자인 크리스 헌이 애플 CEO한테 그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8조 원 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러한 점을 개선해라. 근데 이제 결론은 애플에게서 배워라. 애플이 그만큼 빅테크에서도 진짜 잘한다는 얘기죠. 주주 친화적으로. 네네네. 주주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 그래서 실제 뭐 메타 같은데 이제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 살아났죠. 그쵸. 물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거지만, 근데 알파벳은 아직도 주가가 좀 약간 혼조세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사회가 조만간 그러니까 이런 거물의 편지를 받고 5가지 항목을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액션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연준 관련해서 혹은 이제 그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들어보면 또 아직은 완전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들은 좀 네.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글로벌 라이브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미국에서 이제 회사채 펀드로는 네.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만 해도 160억 달러 투자 등급, 투기 등급 합쳐서 160억 달러면 한 20조 원이 넘는 네. 돈이죠. 자금이 유입됐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어제도 보면 10년짜리 국채가 3.75%니까 그래서 실제 채권 가격도 한 5, 6%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스마트만이 빠른 돈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돈들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거물이 이제 한 분은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많고 큰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다닐 때부터도 트레이딩을 했는데 뭐 매년 70%, 80% 뭐 그러니까 천재적인 성과를 올렸고 이분이 대단한 것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만 잘하지 비즈니스를 잘 못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증권사를 시타델 시큐리티스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주문을 주면 그 주문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시타델 증권을 통해서 많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플로우를 다 받아서 이제 그것을 엑스큐션하는 증권회사에서 네.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도 만들었지만 또 미국 가장 최대의 증권사도 만든 어마어마한 사업가인데 이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 올해도 펀드가 31% 올라갔습니다. 와, 저게 그래서 돈 이제 맡기려면. 국내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뭐 이분이 네, 이제 책도 네. 많이 쓰고 그래서 알려지지만 실제 월가에서는 켄 그리핀은 어떻게 보면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공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이분이 인플레이션이 아마 꺾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10월 말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타델은 펀드 운영을 잘하냐 그랬더니 많은 그 펀드들이 아직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모든 운영력 트레이더가 같은 사무실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비결은 오픈된 기업 문화,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투자가들한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투자 클럽을 만들고 남들 얘기도 듣고 나만 혼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 네. 실수도 좀 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에는 한 2달 전에는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우리가 거의 온 게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워낙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었던 시기인데 근데 지난주에 다시 inflation has peaked.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대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접종을 하듯이, 그러니까 1차 접종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성화가 돼서 나중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도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라. 이제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마 조금 불가피한 게 아닌가 내년 하반기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타절 정도 되면 뭐 워낙 뛰어난 분석가들이 많아서 내 밑에 있는 분석팀들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해서 실업률이 한 4.5% 정도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커멘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만들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의미겠죠. 지금 물가를 무조건 잡는 게 가장 그 최우선 중요하니까. 과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기 네.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시장이 내년에 좀 망가지면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오는데 그게 뭐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닌 것처럼 뉘앙스를 약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한 1, 2분기 내년에 되면 기업이익이 좀 나빠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뛰어넘어서 시장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게 아니면 크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는 공식 물가 하락에는 시간이 필요하나라는 질문은 지표 발표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 물가가 7.7% 상승, 전월 대비율도 좀 둔화가 돼서 상당히 환호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실제 공식적인 CPI, 근원 CPI는 그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주 좋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 4, 5% 이런 것은 나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미국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그 스티키하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10월 달에도 이게 6.9% 올랐고 실제 그 주거비가 공식적인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이코노미스트마다 약간 의견은 틀리지만 한 거의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집값은 확실히 꺾였고 지금 한 5%, 10% 고점 대비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10월 달 들어서 특히 9월, 10월에 이제 그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실제 물가에 반영되려면 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연준 당연히 마켓 플레이어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연준도 아는데 우리가 눈에 보는 공식적인 데이터에 그게 잡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는 알고 실제 부동산 시장은 꺾였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 발표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약간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그 제가 10월 말에 그 퍼먼이라는 분, 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데 실물 경제를 제일 많이 알고 실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5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40세 때 중책을 맡았죠. 이분이 트위터에서 거의 뭐 스타예요. 되게 엄청나게 똑똑한 재미있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여기 그 보시는 그림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거물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 크루그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폴 크루그만이 지금 이제 CPI의 문제는 실시간으로 렌털이 그 지금 값이 변하는 것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레드핀하고 질로우라는 데가 이제 부동산 통계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정보가 모든 게 다 잡히는데 거기서 신규 렌트 계약이 되는 것으로 쉘터 인덱스를 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폴 크루그만이 좀 더 선배니까 이제 바로 퍼먼 교수가 반영을 했더니 이제 10월 중순에 발표 트위터에 했던 게 여기 이제 파란 선은 공식적인 그 근원 물가고 그러니까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렌트를 정부 통계가 아닌 그 실시간 렌트로 반영을 해서 바꾸면 작년 중순에 16%까지 근원 물가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쉘터 인덱스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내는 렌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집
그 구매하고 집주인들은 보험을 듭니다. 화재 보험을.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데 갈 때 호텔비. 그다음에 내가 집주인이어도 내가 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것을 렌트 이퀴벌런트라고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네 가지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하니까 렌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미국인이 평균 내는 렌트는 2,040불인데 9월 10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켓 플레이어들은 이미 렌트 시장도 꺾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안 잡히니까 발빠른 투자가들은 이제 채권을 사고 뭐 주가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약간 리스키 애셋으로 좀 리스크 on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최근에 나온 렌터 그 질로 데이터를 갖고 더 계산을 했더니 이게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회색이 이제 좀 더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한 2달 동안은 CPI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7% 수준의 CPI를 얘기하지만 이미 렌트를 실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100%그 쉘터 인덱스에 반영을 하면 CPI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였다. 꺾였다. 예, 예. 고점은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이미 했다. 그리고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려면 특히 집값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숫자만 두고 이거 왜 이렇게 안 꺾이지라는 생각보다는 투자를 생각할 때는 미리 우리가 선반영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그렇죠. 예측하고 시장은 일해야 되게 된다는 스마트하고 거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실제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출렁될 것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랬는지를 보면 실제 우리가 10월 달에 그 인플레이션하고 채권 시장, 주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이 포먼 교수의 트위터였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네. 이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바마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정부 데이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고 뭐가 입력이 됐는지 정확하게 보면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훌륭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서 네. 우리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분을 팔로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케네스 그리핀 맞나요? 켄 그리핀. 켄 그리핀. 저 지금 바로 일단 구글에 검색해서 저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교수님 아니면은 이런 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저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알파벳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죠. 그 우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영상 올라가면 뒷 배경에 그 교수님 자택이신 거죠.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제 뭐 영상 찍기 전에 청소하느라고 힘듭니다. 굉장히 깨끗한데 그게 청소를 네. 다 하셔서 그런 거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컴팩트하게 또 준비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뭐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네. 있는데 실제 그 미국이나 월가에서는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대가인 TCI가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 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이 회사 경영권을 뺏거나 흔들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 두 분이 견고하게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말이 되는 5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제 이거를 그 개선하라고 해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한테 배워라. 팀쿡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그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왼쪽이 첫 번째가 칼 아이컨.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엘리엇의 포싱어 창업자. 그러니까 우리 삼성 현대차를 흔들었던 분이고 칼 아이컨이 옛날에 KTNG를 공격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진짜 버금가는 대가가 오른쪽에 크리스 혼. 그러니까 대가 같지는 않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월급쟁이 샐러리맨 같이 평범한 얼굴인데 이분이 한 50조 원을 운영하고 아마 그 펀드의 10% 이상은 자기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3조 원 이상을 기부를 해서
그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여왕한테 받았죠. 그래서 Sir Chris Hunt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알파벳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화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TCI 그 TCI하고 구글을 뭐 영어로 치시면 공개 서한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길지 않아요. 4장짜리고 뭐 아무나 읽어도 되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 갖고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알파벳이 그동안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매년 이뤄왔는데 네. 금년 들어서 매출이 6%로 급격하게 정체가 돼서 슬로우 다운 했는데 비용은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직원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과거 5년 동안 매년 임직원 수가 23%씩 증가해서 지금 19만 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 알파벳이 그 정도 규모의 비정규직 그 컨트랙트 워커를 또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거의 35만 40만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그 대기업이죠. 그래서 임직원 수를 좀 줄여라. 두 번째는 너무 급여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평균 알파벳의 직원의 우리 비서 아니면 이제 뭐 그 단순한 일은 포함해서 4억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게 65% 높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 가장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구글 들어가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어서 이제 그분들이 보통 기본급 20만 불에 보너스를 받는 거 그거는 좋다. 왜냐하면 핵심 인력이니까. 하지만 실제 핵심 인력이 아닌 관리직,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묻어서 급여가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비엔지니어, 핵심 인력이 아닌 사람들의 급여를 좀 줄여라. 다 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근데 뭐 네. 워낙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다 얘기죠. 그리고 실제 세 번째는 네. 지금 이제 구글은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미래 사업, 문샷 프로젝트라는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특히 네.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를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그동안 200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이 미래 사업에 했는데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일부 정리하고 축소해라. 네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는 건 좋은데 네. 이사회 판단에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제 애플의 팀 쿡도 원래부터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취임을 하고 칼 아이칸과 데이비드 아이언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가 뭘 원하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알파벳의 펀은 16배다. 이제 그런 얘기를 TCI가 했고 네. 마지막으로 왜 구글은 경영 목표를 제시를 안 하냐. 그래서 최소한 그 검색 사업 부문, 구글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률 목표를 40% 이상을 해라. 원래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32%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다 100% 말이 되고 이사회에서도 아마 이걸 갖고 토론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순다 피차이 CEO한테 보냈고 참조를 이사회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뭐 이사회에서도 100%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 TCI가 알파벳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자기네도 그 공개 서한에 우리가 60억 달러 한 8조 원을 들고 있다고 하고 그 펀드의 13F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픈한 것을 보면 GOG 왜냐 알파벳이 상장된 주식이 두 종류가 있죠. GOGL하고 GOG를 들고 있는데 여기가 18%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6% 빅테크 중에는 네.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가 차트를 봐도 워낙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작년 말 이후로 주가가 꺾이고 나서 상당히 회복을 못하는 그런 그 주가 차트인데 아마 이 5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이러한 그 주가를 발목 잡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 헌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그 2003년에 이제 그 창업을 TCI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페리 캐피털에서도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그랬는데 페리 캐피털일 때 그 런던 그의 헤드였고 그냥 한국에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얘기했던 게 이제 그때인데 주주들한테 그동안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 18% 수익률을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연 18%라는 것은 헤지펀드는 보통 2% 수수료를 띄고 번 돈에 또 25%를 띄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년 25% 벌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이적인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요. 약간 워런 버핏 비슷하죠. 근데 얼마나 깊이 분석하냐면 이제 구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임직원 중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증권사 뭐 월가의 기라상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엇이 삼성하고 현대차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그 분석의 깊이에 대해서 놀랐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 편지 공개서한은 되게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석은 되게 깊이가 있다. 그리고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 수가 5년 동안 급작스럽게 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할 때는 비용이 늘어나도 네. 되는데 정체돼 뭐 있는데. 지금 이제 비용은 고정이 돼 있고 매출이 이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니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 실리콘밸리가 워라밸이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저같이 금융에 오래 일한 사람은 옛날에 저 일할 때 80시간, 100시간씩 우리 일했거든요. 그래서 고강도죠. 50시간 일하고 워라밸이 좋다는 것은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쵸. 훨씬 적은 인원으로 지금 정도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억 원을 평균 직원이 받는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67% 높고 미국의 상위 20대 기업의 그 빅테크급의 회사들 평균 급여가 12만 불인데 이거보다는 150% 높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핵심 인력은 우리가 좀 급여를 좀 적당하게 주자. 이제 그런 지적이요. 이렇게 줘야 좋은 인재들이 회사에 오래오래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알파고 입장에서도 그렇죠. 주는 이제, 건데 예. 또 이제 굳이 따져서 좀 비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좀 감봉을 해라. 네, 네. 네. 최소한 이제 보너스라도 좀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알파벳의 그 지주회사 구조인데 네. 그 왼쪽은 돈을 버는 기존의 사업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오른쪽에 미래 사업부에 이제 돈을 주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오른쪽에 있는 문샷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매출은 30억 달러, 누적 적자가 2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넘버 2 루스 포렛을 CFO를 데려와서 약간 그 좀 원칙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좀 여기서 그 적자를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네 번째는 이제 금년 들어서 그 알파벳이 자사주 매입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600억 달러 뭐 80조 원 한다니까 실제 애플을 넘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인데 여전히 현금이 한 150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칼 아이컨이 애플을 공격할 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현금이 140조 원이 있는데 그것 갖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차익까지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 그래서 아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를 조금 일으켜서 더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떠한 식의 공격이 이게 융단 폭격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그가 의결권의 5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흔들 수는 없다. 근데 하여간 애플에게 배우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그 이사회가 이제 핵심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 창업자 두 분, 레리 페이지, 서지 브린의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 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창업자나 이사회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그 결과를 발표를 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메타보다는 좀 강도는 약하지만 뭔가 액션 플랜을 알파벳이 뭐 연말 전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럴 것입니다. 상황과는 틀리게
네. 미국은 이사회 중심으로 큰 의사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되게 그 회사 거버넌스의 이제 핵심이다. 이제 그런.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에 따라서 또 주가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기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벳 구글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